사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 나 까까가 전부 까발려서 보여줄 테다. 여기는 본격 드래곤볼 덕후 방송 까까TV. 오호호호호호호호 하지메 마쇼카. 안녕하십니까 까독자 여러분들,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구독자 위탁 리뷰를 준비를 해봤어요. 제 물건들이 아닌 구독자분의 물건을 까서 만져보고 리뷰를 해볼 거예요. 미도리님께서 맡겨주신 물건들이고요. 총 6개의 슈퍼 사이어인포 피규어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신나게 까볼 것 같습니다. 최신상인 그레이티스트 사이어인 제일복권 ABC상과 반프레스토 경품 블러드 오브 사이어인 슈퍼 사이어인포 3종 세트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히히. 이미 슈퍼 사이어인포 피규어들은 제가 유튜브 초반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죠. 블로그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가지 슈퍼 사이어인포 피규어들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조 사이어인포는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가 감수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드래곤볼 초화집에 나와있는 정보고 애니메이터인 나카츠루가 했어요. 드래곤볼 GT가 아닌 슈퍼가 정사의 길로 공식 설정이 되면서 슈퍼 사이어인 블루의 디자인보다 20년 전에 나온 이 슈퍼 사이어인 4의 디자인이 훨씬 독창적이고 개성있다는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전에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6개나 해야 하기 때문에 어서 만나보시죠. 와타시와 구독자 전투력가 840데스, 1000명 구독자 전투력까지 160데스 슈퍼 사이어인포 피규어들을 전부 가자! 블러드 오브 사이어인 스페셜 3 손오공입니다. 발매는 2019년 5월, 가격대는 15,000원에서 2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은 딱 반푸스러워요. 손오공 상체와 하체가 나눠서 들어있고요. 파손에 취약한 꼬리, 그리고 검정색 클리어 베이스까지 바로 조립해보았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크기부터 살펴볼게요. 높이 기준으로 약 23cm 정도입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블러드 오브 사이어인 제품인데요. 이 시리즈의 특징은 지금 보이시는 50의 머리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펄도색이 들어간 머리칼이 특징이에요.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긴 한데 일단 저는 이 라인에서 아직까지 구매로 이어진 건 딱 하나, 갓으로 나온 사이어인 손오공과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갓 베지터 정도겠네요. 제 취향이 아닐 뿐이지 이 라인은 출시부터 꽤 호평을 받아온 시리즈고 가격도 아직은 저렴한 편이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솔직히 50이 퀄리티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만 헤드의 표정 표현이 상당히 근사해서 이것만으로도 먹고 들어가네요. 이전에 소개한 독한 배틀 손오공이 가격이 거의 3-4배 이상 세기 때문에 저렴한 초사이어인포 피규어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최선 체그 제품 중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비교를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독한 쪽이 조금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컨셉이 전혀 다른 제품이라 뭐가 더 우위다 말씀드리기에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제일복권 비상이랑도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초사이어인포 50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직 소개하지 않은 제품들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여기 지금 가지고 나온 SMSP 초사이어인포 손오공이라든지 10배 가메하메하 등도 후에 소개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소개 제품은 블러드 오브 사이어인 스페셜 4 초사이어인포 베지터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발매되었고요. 가격대는 손오공과 동일합니다. 15,000원에서 2만원대 수준. 구성품도 50과 동일합니다. 베지터 상체와 하체가 나눠서 들어가 있고요. 파손 취약한 꼬리, 검정 클리어 베이스 이상입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높이 기준으로 크기가 21cm, 50보다 키가 작다고 아주 쬐금 작게 만들어줬네요. 방금 전 소개한 50도 괜찮긴 했는데 요 근래 반프가 50보다 베지터를 좀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베지터 얼굴이 상당히 괜찮아요. 원작에서도 50과 상체 쪽 털 컬러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50이 살짝 분홍 계열의 탁한 붉은색이라면 베지터는 선명한 붉은색입니다. 역시 시리즈를 이어가는 제품답게 머리칼 쪽은 펄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뒤에 꼬리 부분까지 잘 표현되었어요. 팬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긴 한데 저는 50보다 베지터가 좀 더 마음에 드네요. 50보다 제품이 더 없기도 하고요. 독한과 비교해봐도 역시 컨셉이 다르긴 한데 저는 독한 쪽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같이 나온 50과 둘 다 조금은 아쉬운 게 원작에서는 일성장군을 상대로 둘이서 파워를 뿜어내는 이 장면이 있어요. 눈을 둘 다 옆으로 흘기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장면과 비교해서는 싱크로율이 조금 떨어져요. 제가 볼 때 애초에 오지턱까지 내어주고 세트각을 잡을 생각으로 기획을 한 조형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운데로 눈을 흘기는 구도로 눈동자를 프린팅한 거 아닌가 의견을 말해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블러드 오브 사이어인 스페셜 5 초사이어인포 오지터예요. 발매는 2019년 7월, 가격대는 역시 15,000원에서 2만원대입니다. 부품은 오지터의 상체와 하체가 나눠져 있고요. 허리띠끈이
부분이 파손댐에 따로 들어있고 꼬리도 나눠져 있습니다. 검정 클리어 베이스 역시 있고요. 완성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크기는 50보다 좀 작아요. 22cm 정도. 상체의 털 컬러가 또 좀 다릅니다. 이번엔 거의 갈색에 가까운 붉은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손오공과 베지터랑 큰 차이가 나는 게 머리 컬러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이 블러드 오브 사이어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펄 컬러 표현이 가장 잘 받는 제품 되겠어요. 다만 얼굴 쪽 표현이 좀 아쉽긴 해요. 오지터가 요새 블루를 포함해서 이 초포 피규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경험상 얼굴을 그렇게 잘 못 만들지는 않거든요. 오공과 베지터보다 눈 쪽 크기를 더 작게 다듬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녀석은 세트상 포지션이 센터기 때문에 눈을 또 흘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눈 쪽이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괜히 여자들이 쌍꺼풀에다가 손을 대는 게 아니야. 눈이라는 작은 부위 하나만으로도 피규어가 이렇게 달라 보이잖아요. GT 최종 기믹의 변신 초사이어인 4 피규어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만난다면 이 녀석들이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블러드 오브 사이어인 스페셜 3종 세트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최신상인 제일복권 그레이티스트 LBC상을 만나보실 건데요. 사실 레드를 다 데리고 나왔으면 라스트 원상인 황금오자루도 보여주지 아쉬워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오자루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지금 어떻게 구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구해서 보여드리긴 할 거니까요. 오늘은 이 녀석들 포함해서 입가심 한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현황판부터 만나보실게요. 총 80개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할 초사이어인4 오지터는 3개, B상 초사이어인4 손오공 3개, C상 초사이어인4 베지터 2개, 전부 드래곤볼 GT 관련 피규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S판 기준으로 피규어가 총 8개니까 확률은 10분의 1 정도 되네요. 소소한 확률입니다. B상부터 살펴볼게요. 초사이어인4 손오공입니다. 마스터 라이즈로 또 나왔는데 기존의 MSP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 아트 심플하고요. 제품은 피규어, 파손에 역시 취약한 꼬리, 베이스 대신 자립 지지대가 투명 재질로 들어있어요. 일단 크기가 MSP 비율로 나오긴 했는데 초사이어인4 캐릭터 자체가 덩치가 큰 외모다 보니 대단히 커 보입니다. 크기, 높이 기준 27cm 정도 되고요. 그동안 나온 초포 손오공 피규어 중에 기간틱과 SMSP 다음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레즈는 제외. 이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방금 소개해드린 블러드 오브 사이어인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꽤 크죠? 크기도 크기인데 이 제품이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 제일 멋있어요. 개인적 취향은 A상 오지터이긴 한데 소개하기 전에 막상 까서 비교를 해보니 개인적으로는 오지터도 좋긴 해요. 근데 자세히 보니 50만큼 만족도가 크진 않거든요. 얼굴 쪽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제 독하는 일러스트 필인데 너무 깔끔하게 나온 느낌이고 블러드 오브 사이어인은 좀 동안으로 나온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얼굴은 GT 원작에서 50이 이변신을 할 때 적에게 내뿜는 차가운 인상의 느낌을 너무 잘 반영했어요. 머리칼 쪽이 좀 깔끔하지 못한 게 거슬리기는 한데 얼굴 표정을 너무 잘 표현하는 바람에 다른 단점들이 다 묻힐판이에요. 비율도 좋고요. 다만 이건 베지터 쪽도 마찬가지인데 꼬리가 은근 뒤로 뻗어 있어서 공간을 먹는다는 점이 흠이라면 흠. SMSP도 상당히 잘 나왔다고 봤는데 이건 후에 이 녀석이랑 꼭 비교해보고 싶네요. 오랜만에 보는 이 사이즈의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까지 않고 빨고 있잖아요. 자, C상은 50과 콤비인 초사이어인4 베지터가 또 마스터 라이즈로 나왔습니다. 박스 아트 역시 심플하고요. 앞에 50에서 소개를 할까 했는데 여기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 기준 드래곤볼 독한 배틀 시작 화면으로 나온 일러스트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방금 전 소개한 B상 손오공은 손바닥을 펴고 있는 걸 잘 반영한 데 반해서 베지터도 손바닥을 분명히 펴고 있는데요. 요렇게요. 조연가가 3분 짜장 포즈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더 멋있다고 생각한 건가? 별거 아닌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른 건 다른 거니까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부품은 본체, 파손 취약한 꼬리, 투명 베이스 지지대로 50과 동일합니다. 손오공보다 더 작다는 설정에 베지터기 때문에 피규어도 약간 더 작게 나왔어요. 크기, 높이 기준 26cm 정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일본 친구들이 언박싱한 거랑 샘플 사진 등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얼굴이 너무 동안으로 나온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얼굴 조형은 잘한 것 같아요. 다만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 대비 너무 대두로 나온 거 아닌가 싶다는 거. 원래 베지터는 대두예요 라는 의견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특히 같이 나온 50이 비율이 너무 좋아버리니까는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어차피 손오공이랑 같이 둬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구매를 같이 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긴 한데 아쉽기는 아쉬워요. 머리도 머리지만 덩치를 좀 더 키워줬으면 밸런스가 맞았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늘씬하게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온 초사이어인 포 베지터는 기간틱 말고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기도 하고 존재감은 일단 크기 덕분에 확실히 있네요. 이렇게 이 녀석과 블러드 오브 사이어인 독한 배틀 베지터를 두고 보니 처음 초포로 나온 경품인 독한 배틀 콜라보 베지터가 정말 잘 만든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그레이티스트 사이어인 제1복권에서는 AB상과 다르게 얘만 2개 수량이 들어있어서 은근 수집가들 골 때리게 할 듯 보이는 매물이라는 느낌. 오늘 마지막 소개 제품 A상 만나보겠습니다. 초사이어인 포 오지터입니다. 블루 오지터의 홍수 속에 우리 반다이가 같은 이름의 오지터라고 끼워서 잘 팔고 있어요. 사스가 반다이다. 구성은 이전 것과 동일합니다. 피규어 본체, 파손에 취약한 꼬리, 투명 지지대 끝. 완성하면 이런 아우라입니다. 크기는 50보다 살짝 작은 것 같아요. 27cm 수준.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 유일하게 구매로 이어진 제품인데 현행 반프레스토가 뽑아준 오지터 중에 크기가 제일 큽니다. 다른 브랜드로 가도 기간틱 정도뿐 크기로 대적할 상대는 없네요. 포즈가 이번에는 난 센터 아니면 안 설 거야 이런 포징이라서 가운데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독한 배틀 가운데 디스플레이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얼굴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복권들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머리칼 쪽 마감은 하나같이 깔끔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유독 바지 쪽 접합선이 오지터만 좀 두드러져 보인다는 거. 마음에 든다면서 한 가지 더 까야 할 것 같은데 이 오지터가 유독 역대 합체 캐릭터들 중 단연 장난꾸러기거든요. 워낙 강해서 그런 건데 그 당당함과 자신감의 표현인지 배를 앞으로 쭉 내밀었나봐요. 상당히 뒤로 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무게가 좀 있어서 나중에 뒤로 점점 림보하는 것처럼 기울어서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벽에 그냥 기대서 장식을 해야 하나 이거. 그거 외에는 딱히 불만은 없어요. 그동안 반프에서 나온 초사이어인 포 오지터들 중에 저는 제일 분위기가 괜찮은 조형이 아닌가 싶은데 주위 지인들 중에는 은근 불호인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는. 개인 취향의 침이니까 판단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길게요. 오늘 드래곤볼 GT의 단연 꽃이라 할 수 있는 변신 초사이어인 포 피규어들을 6개나 한꺼번에 몰아서 만나봤는데요. 요 근래 일반 경품이랑 제1복권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러 번 언급했던 저로서는 이번엔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행보를 보여줬다. 블러드 오브 사이어인 쪽이 가격 대비 가성비 좋고 소소한 편이나 제1복권 쪽 아우라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아차! 제일 궁금하실 제1복권 쪽 가격은 현재 2019년 12월 기준으로 A, B, C 이상 전부 비슷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여기까지 까봤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인데 드래곤볼 GT라는 작품이 드래곤볼 슈퍼가 정사가 되면서 드래곤볼 안에서는 포지션이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사실 GT라는 작품도 슈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평가를 대단히 박하게 하는 애니메이션이었고 지금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해요. 유아용 애니다, 액션이 Z에 한참 못 미친다 등등.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Z든 GT든 슈퍼든 드래곤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내 손가락처럼 생각하고 보는 편이에요. GT가 고평가받는 부분은 음악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고 깔끔하고 감동적인 결말, 그리고 오늘 소개한 피규어들로 보여드린 이 슈퍼사이어인 포라는 이 야성적인 변신이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슈퍼사이어인 블루의 첫 등장이 너무 뜬금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슈퍼사이어인 포는 오자루라는 설정을 가져와서 디자인한 변신이고 변신 자체의 개연성도 상당히 좋았던 터라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변신이다 라는 거. 머리칼만 바꾸는 변신이 아닌 캐릭터 전신을 리뉴얼하는 모험을 했는데도 슈퍼사이어인 포 변신의 반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이 서유기를 모티브로 출발을 한 작품인데도 지금은 원작의 아성을 훨씬 뛰어넘은 상태이고요. 그 안에서도 새로운 생각으로 도전해서 만든 이 슈퍼사이어인 포라는 변신은 드래곤볼의 팬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한 선물이네요. 궁금하신 거는 항상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채널을 더 풍족하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까고 까기 위해 돌아올게요. I'll be back. 저는 지금까지 까까 로또였습니다.